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보통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항상 그 일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일하지 않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틈틈이 이제 카톡으로 문의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하지만, 일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네,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블로그 글쓰기 이런 것은 저에게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에게 너무 취미고요, 공부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글쓰기 그 30일 과정 진행 중인데, 신청하신 분들이 솔직히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신데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다 받으면 참 좋아요. 네, 다 받고 아 이런 분들 뭐 한 달에도 몇 번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 이 일을 너무 재밌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게 못할 것 같고 그냥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그만큼 양만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더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외부에서도, 아, 사실 강의 요청이 좀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네, 강사는 아니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또 그렇게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은 그냥 딱 내가 좋아하는 수준, 그 양, 또 일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일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제가 그 또 저와 같이 함께하는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블로그를 보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딱 그 양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양,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안에서는 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수업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수강료도 저희는 싸지 않아요. 많이 하면 좋고요. 경제적으로도 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솔직히 계세요. 근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좀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표가 분명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 지금 뭐 할지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이런 분들도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시키는 것만 난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그다음에 또 나의 진로와 나의 방향을 몰라요. 나는 지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해왔던 것도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한 뭐 30일 거의 진행을 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렇게 가면 참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조금만 근데 30일이 또 되게 너무 또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일 과정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제 또 다른 과정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거는 두 분 있어도 괜찮고, 세 분 있어도 괜찮아요. 네 분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저희가 수익 보장용으로, 아, 이분들 정말 한두 달만 더 같이 하면, 아, 딱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드려볼까 하고요. 일단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도 강의 공지가 계속 올라올 건데, 제가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던 게, 신청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물론 이렇게 신청하신 분 순서대로 제가 뽑으면 참 좋겠으나, 그러지 못했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얻을 수 없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도 계속 올려놓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업이 뭐 제 수업이 굉장히 특별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제 수업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드백은 저의 얘기보다는 나의 진로, 나의 방향 찾기. 그래서 저희 그 30일 글쓰기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실명은 공개 안, 블로그명은 공개 안 하고요. 그냥 방향성만. 네, 방향성만 제가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한 분 중에 제가 사실 초반부터 조금 유심 있게 본 분이 계셔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그냥 닉네임 공개해도 상관없죠.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닉네임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그 다비다 님이세요. 네, 다비다 님이신데
왜 다비다님이 왜 이렇게 이거예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글이 굉장히 잘 읽히는 글들이 좀 있어요. 네, 잘 읽히는 글들을 보면은 항상 저는 전체 글을 봐요. 네, 전체 글을 딱 보면 글이 일단은 361개. 지금 확인하니까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일단은 잘 읽히는 글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글을 많이 쓰셨어요. 글을 처음 쓰신 분이 아니에요.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알아요. 어떤 글들이 내 글에 반응이 있고 댓글이 있고 사람들이 문의가 있는지. 그러면 내 글이 쉽게 사람들에게 잘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 쓰여졌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통계나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주관적으로 정말 글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때 제가 지금은 글 다 읽고 끝까지 정말 정독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블로거가 있는 반면 그러지 않은 블로거도 솔직히 말씀이 있어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네,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읽히지 않고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 친구의 말을 초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친구가 말하면. 그런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얘기는 하는데 딴 생각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블로그 포스팅 읽을 때 피드백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뭐 잘못된 것만 자꾸만 찾는 거야. 이분이 어떤 글을 썼을까? 이분이 어떤 내용을 글 올렸을까 보다는 뭐가 잘못됐지? 제목, 키워드, 본문, 사진, 배열 이런 거. 뭐 그런 게 마케터들은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저는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비다님은 어, 글이 눈에 굉장히 너무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 올린 게 361일대라고. 글 많이 써보셔야 돼요. 네, 글 정말 많이 써보시면 글이 잘 읽혀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드렸죠. 읽기 너무 편하게 작성을 하세요. 읽기 너무 편하게 작성을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 요령은 하나예요. 글 많이 써보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글이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친구에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 막 말을 해서 음성 녹음을 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음성 녹음을 내가 듣고 그냥 글로 옮긴 거. 그러니까 뭐냐면 글이 너무 쉽고 내가 눈으로 글을 읽지만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해가 쏙쏙쏙쏙 돼요.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말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글이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죄송해요. 내가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글들이, 말들이 글로 적혀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 말을 또 잘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이해가 되게 쉬워요. 네, 이해가 되고 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어제 드라마 봤어? 너 남자친구랑 드라마 알아? 남자친구 최근에 송혜교랑 박보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야, 그거 어떤 내용인데? 그거 어떤 내용이냐면 어차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잘 써주세요. 네. 그래, 그 몇 회까지야? 몇 회까지에 지금? 지금 오해하는 거야. 그래? 야, 그러면 그거 어떤 스토리야? 어떤 스토리야? 그 결말은 어떻게 돼? 결말은 이렇게 돼. 내가 글 읽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글들이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라는 드라마 5회편이 딱 나타나고요. 5회편에 결과를 써요.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5회편이 뭐죠? 그 결론을 써요. 결론. 앞으로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갑자기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블로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가 옆에서 이런 남자친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 드라마.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이런 글들도 되게 있잖아요. 네, 나는 너 말이 되게 쉬워. 나는 너 글이 잘 읽혀. 이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그런 순서대로 쭉 글이 작성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내가
말하듯이 쓰지만 분명히 이 포인트에 사람들이 이거 궁금할 것 같은데 링크 하나 집어넣어주고 이 포인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럼 다음 편에 쓴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야죠. 그 하나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쓰신다면 글이 일단은 잘 읽혀져요. 네. 그리고 일단 글 자체가 쉬워야지도 잘 읽혀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더디님입니다. 더디님. 네, 더디님이신데 제주도 한 달 살기, 1년 살기 도전을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며칠 처음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살기 하시겠죠? 그다음 한 달 살기 하면서 내가 1년 살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1년을 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이미 해봤으니까 네. 저는 입도한 지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네, 3년 됐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면은 뭐 이런 거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입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누가 외국인이 왔어.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사람 많이 불려다녀요. 마케터라고 하면 마케팅 하신다고요? 오, 저희요. 잠깐 여기 저랑 좀 미팅 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제주도에 왔을 때 저는 마케팅해요. 이렇게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어요. 네, 저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근데 저 여기서 살아요. 뭐 하시면서요? 아,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요. 예, 원래 아이들 키우면서 살진 않죠. 네, 제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끝나요. 그런데 한 분이 저는 그럼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또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저는 제 일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말을 하지 않냐면 제가 무슨 일 하는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한다고 얘기하기도 저 사업하고요. 이런 게 좀 저는 원래 저 명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 일단 안 만나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에 대해서 PR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근데 저 영어 강사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영어 강사예요? 혹시 여기서 영어 강의할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제가 영어 강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일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또 온라인 마케팅 한다는 얘기들을 또 밖으로 이렇게 즐겨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카페 사장님이 제가 자주 가는 그런 카페 사장님이 계신데, 거기는 저는 온라인 작업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때 그분은 되게 저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데 얘기는 안 하고 영어 강사라고는 하고 영어 강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름 그래도 그때 좀 바쁘게 보내긴 했거든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하세요. 제주도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뭐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자꾸만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아니, 보아하니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케팅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래요. 저는 원래 제가 하는 일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근데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그래. 내가 뭐 일을 하려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을 만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면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뭐 제3자를 통해서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는 과정에서 다 블로그가 링크가 교환이 돼요. 저희는 블로그로도 이렇게 사람들 SNS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함 보면 또 SNS 다 보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더디님은 1년 살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더디님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주도 간대. 아, 그래?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보면, 제주도에 와서 취업을 하실 거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적으면 그거와 교집합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님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내가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디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더디님이 온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조금 저희 이제 제주도에 지금 3명 있거든요. 그 유럽에서 그런 마케팅하는 친구 1명,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저희 이프 작가님 있잖아요. 그리고 저 해서 이제 3명이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일을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아 맞다, 더디님도 오시지. 저희가 더디님 뭐 한번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더디님이 오지 않아 여기 지금 현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 지난번에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아 이분하고 오면 뭐 재밌는 일을 좀 해볼까?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사실 머리에 있어요. 자, 더디님이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꾹 쭉 써보시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그 사람의 영역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30분 단위로 저희가 아니라 제가 네, 녹음을 할 거고요. 너무 어저께 보니까 50분 이렇더라고요. 듣기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내용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그래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나눠서.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 블로그냐면 방향을 바꿨대요. 크루즈 하다가 방향을 바꿨대요. 바꾸셨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정보성만은 가지고 힘들어요. 왜냐? 질문 들어오는데 네, 아침부터 지금 카톡이 네, 질문 들어오는데 그거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반디캠인데 이상해졌어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경험 없이 시리즈로는 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질문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괜찮으면. 근데 써도 질문이 없어. 그럼 괜찮아요. 질문이 없고 문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질문이 없으면 뭐냐? 질문이 없으면 뭐냐?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자, 그래서 육아용품 리뷰 관련해서 이제 적어주신다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네,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조금 알았어요. 알고, 근데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블로그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시고, 그리고 블로그로도 많이 파신 것 같아요. 팔아보셨기 때문에 전체 글보기를 눌렀을 때 글도 지금 21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블로그로 무언가를 온라인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달라요. 글이 뭔가 달라요. 글도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요. 소재 찾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템을 찾는 것과 블로그에 소재 찾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재 선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보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내가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하루 왼종일 아마 지금 저희 30일 글쓰기 하잖아요.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저녁도 아니죠. 자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꿈에도 나오죠.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왼종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느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력 안 내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글 안 올려주시는 분 빼고 제가 글 안 올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글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말씀을 못 드려요. 이분도 사업을 하셨을 때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시작해서 눈 감는 순간까지 사업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에 대한 기획.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분들 못 따라가요.
그런 게 1년, 2년, 3년, 4년. 저는 지금 창업한 지 14년 됐거든요. 14년 정도 하면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사업을 이제 안 해보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뮤실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려요. 14년 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이요. 창업한 지 14년 동안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갔는데 못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 한번 만나보게 좀 해주실래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잘 못하더라도 14년의 그런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뜬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 눈 감는 꿈에도 나타난다니까요. 감는 순간까지 일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실력이 안 늘 수가 있겠어요. 저희 블로그 하는 것만 봐도 알지 않아요? 처음에 되게 못하셨잖아요. 처음 하신 분. 근데 지금 어때요? 잘못한 거를 좀 제가 찝어내고 싶어도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찝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육아용품 리뷰 관련 방향 진로는 육아용품 내가 많이 사지 않나요? 많이 사죠.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사는 거고 분명히 나의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웬만하면 다 좋은 거 내가 사는 거면 또 이런 거 있죠. 난 싼 거 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때는 조금 다르게 사셔야 돼요. 이제는 마케터들은. 나 싼 거 살 거요가 아니라 내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사셔야 돼요. 홍보할 수 있을 만한 물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책을 내가 골랐어. 그런데 이제 돈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배제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 어차피 내가 육아용품 팔 거거든. 나 홍보할 거거든. 이런 쪽으로. 나 돈 벌 거거든. 이러니까 싼 거를 찾지 않는다고요. 그쵸? 가장 좋은 거. 보통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사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세요. 리뷰를 하시고 어차피 그거 쓰고 중고로 파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중고로 파시면 돼요. 중고나라에 굉장히 잘 팔려요. 저도 아이들 육아용품 중고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 키울 때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저 아이들 유모차 새 거 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중고 사줬고 아이들 책, 저 새 책 사준 적 없어요. 한 200권에 뭐 10만 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 읽혔어요. 중고나라에서. 그리고 저는 또 중고나라에서 제품도 샀지만 중고나라에서도 팔았어요. 굉장히 싸게. 아기띠 이런 거 저는 새 거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 중고나라에서 아기띠도 뭐 유명한 아기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중고로 샀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절약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 검소하게 해야지 이런 편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또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입주 이모가 있어요. 입주 이모가 있고 저희 이제 육아랑 살림이랑 제 식사랑 이런 거 다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저의 삶과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그냥 또 내팽겨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갔다 오고 하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시간을 저는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혼자 좀 스스로 해볼 수 있게끔 네, 시간도 일단은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돈을 벌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돼요. 네, 저는 돈을 좀 버는데 모으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아이 있을 때 돈도 일단 많이 나갔죠. 이때 내가 돈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잘못 짜면 남은 인생이 좀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5살까지 그때 그다음에 돈, 절약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중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써보시는 거예요. 일단 써보시면 일단 뭐 체험단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체험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차피 책, 육아에 관련 모든 상품들의 게시판 여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템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기업 제휴 마케팅 문의가 들어오고요. 공동구매 문의가 또 들어오겠죠. 공동구매. 집에 육아뿐만 아니라 뭐 가습기, 가전 이런 것도 육아는 아니지만 가족 타겟으로 이런 집, 홈 가구라든가 이런 거 타겟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체험단이라든가 아니면 가구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가구를 그냥 줘요. 단 서포터즈를 모집하겠죠. 서포터즈. 그리고 집을 또 이제 뭐 한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또 집을 또 다 꾸며줘요. 소품으로 자기네 소품으로. 근데 이런 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이 있고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얼마짜리를 쓰는 블로거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다이소 물건만 쓰다가는 다이소 아이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 수준의 아이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그런 수준은 뭐냐면 싼 거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사는 거 나는 가장 좋은 걸 한번 사볼까? 그쵸? 그 가장 좋은 게 가장 비싼 거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대부분 가장 좋은 게 비싼 거는 맞죠.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따져서 이 정도의 물건은 내가 산 이유는 이 정도의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는 잘 팔 수 있을 것 같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아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물건을 사입해서 뭐를 팔아야지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 아마 그 창업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일일이 사입하고 사입 리스크 있고 택배 붙이고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그냥 홍보만 하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오늘 이제 결과 보고서가 계속 카톡으로 오고 있네요. 네. 어떠냐면 그냥 내가 홍보하고 그냥 리스트만 공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공장으로 넘겨서 대신 보내주세요. 물론 수익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게 디지털 노마드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에 매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루 왼종일만 바빠요. 그냥 내가 홍보 일만 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뭔가 팔리거나 온라인으로 그러면 리스트만 공장으로 보내주면 거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충분히 시간 확보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걸 써보시고 내가 소비자잖아요. 그냥 나의 소비자 기준으로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100개 써보세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100개 써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스터디 만들어주세요. 저 참여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기. 채널 제목, 콘텐츠 정하기, 저작권, 고민하기. 온라인 스터디 만들어주세요. 강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라인 스터디를 만들어주세요. 왜? 이제 SNS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SNS는 뭐예요? 사람들하고 소통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소통이잖아요.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온라인 스터디 되게 많아요. 지금 저도 블로그로 만났잖아요. 강의. 어떤 강의? 온라인 강의잖아요. 제가 온라인 강의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온라인 스터디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유튜브 지금 계속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네, 찍고 있고 지금도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네, 총 그런 4,000시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 우리도 블로그는 최적화 블로그, 유튜브는 어때요? 우리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매일매일 글쓰기 해주세요. 공감 댓글 서로 달아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매일매일 글쓰기해서 보증금 걸어놓고 다 쓰면 다시 환불해 드릴게요. 저 이거 되게 오래 했어요. 저 2012년부터 이거 했을걸요? 2012년부터 매달 한 거는 아닙니다. 틈틈이 의지가 떨어질 때, 그리고 틈틈이 이제 블로그를 잘 열심히 해야 될 때, 항상 이런 온라인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다 제가 모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제 블로그 댓글로, 과제물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돈이 다 저한테 입금이 됐고, 5만원이, 5만원 제가 환불해 드려야 되거든요. 다 하셨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네,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거 아마 5개 시리즈 올리고 이러면 유튜브 하다가 아마도 포기하실 거예요. 왜? 저도 포기했거든요. 저는 심지어 나는 100개 올리고 나서 나는 수업을 듣겠어. 라고 해서 3년 동안 저는 영상을 100개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해도 제가 개인 수업을 또 3번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들어도 실제로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강압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어떤 틀? 만약에 오리소 탐정님이 온라인 스터디 만들어주시면 저는 갈 거예요. 가고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매일 찍어서 올리는 거 있죠. 매일. 편집 안 해도 돼. 그냥 매일 찍어서 올려보자. 일단 유튜브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뭐 찍어서 올려야지만 시청시간이라도 나오고 우리끼리는 볼 거 아니야. 온라인 스터디 하는 10명들은 볼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감 댓글이 막 필요해가지고 지금은 공감 댓글이 굉장히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포맷이 있고 막 이제 이게 블로그에서 좋아하겠어요? 내 공감 댓글을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최적화 빨리 만들기 위해서 품앗이 하는 거를 네이버에서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공감 댓글은
블로그 지수 높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 의미 없다는 거 저는 말씀드립니다. 댓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감 댓글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최저가 블로그 만드는 데는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품질일 수가 있어요. 오자마자 그냥 댓글 바로 달고 나가고 글도 안 달고 어떻게 댓글 달아? 너 블로그 지금 이상해. 네 블로그 지금 30명 들어왔는데 왜 20명이 글 안 읽고 나가? 니네 지금 협업하는 거지. 너 저품질 시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우리는 그래도 공감 댓글을 다는 그런 블로거긴 해. 그런데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블로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어왔는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댓글만 싹 달고 나가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글을 정독을 해서 읽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네이버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공감 댓글 그냥 뭐 알아서 누르고 다른 사람이 광고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댓글 달고 나가요. 그냥 광고하는 애들. 아니면 프로그램 돌리거나. 네, 왜 댓글 그거 다는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프로그램 돌리거나 네, 그럼 또 댓글도 누구지 또 오잖아요. 그럼 방문자 수도 늘어나거든요. 참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하다 보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다시 3,000% 빠졌습니다. 다시 갈게요. 죄송해요. 막 오늘 횡설수설. 아침부터 굉장히 횡설수설하죠. 블로그 이런 것처럼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는 어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 끝까지 보면 총 시청 시간 올라갑니다. 네, 틀어놓는 거야, 그냥. 뭐가 어떻게 됐던 일단 틀어놔. 10명이 하면, 10명이 만약에 우리가 20분 찍어서 올렸어요. 네, 10명이 본다. 그럼 어때요? 200분이잖아요. 그쵸? 200분을 보는 거죠. 20분 봤다. 한 명이 20분 봤다. 10명이 200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하면,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스터디 만들어주세요. 저 꼭 참여할게요. 네, 이런 거 강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만들어달라고 4,000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이러면, 보세요. 네, 앞으로 이제 오소리님, 그럼 나중에 이런 거예요. 4,000시간 빨리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이제 오소리님이 강의할 수 있지 않아요? 저 4,000시간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오소리님도 오소리님만의 그 4,000시간 만드는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4,000시간 만드는 거라고요. 총 시청 시간. 그러면 오소리님은 어떻게 하면 4,000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끊임없는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굴 드러나기 싫다고 하시네요. 얼굴 없이. 그러면 그거를 위한 툴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나만의 컨텐츠가 되지 않나요?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오소리님을 찾아갈 거예요. 뭐? 4,000시간을 빨리 한 달 만에 만들고 싶어서. 네, 그러면 오소리님은 또 그렇게 4,000시간 한 달에 만드는 그런 강의 같은 거, 원데이 강의 같은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이거는 먹힐 것 같은데 저는 들어요. 나는 4,000시간 못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듣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 하기 전까지 저는 4,000시간 꼭 만들려고요. 만들어서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네, 이거 아이디어 드립니다. 자, 오늘은 1편 여기까지 가고요. 저희가 2편 또 다시 해서 올려드릴게요.